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밀집해 있는 다운타운 의류상가 일대 노숙자들이 급증하며 심각한 위생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나며 각종 악취가 발생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이제는 쥐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길거리 위를 완전히 뒤덮어버린 쓰레기 더미.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가득한 이곳은 LA 다운타운 인근 의류상가입니다. 올 초부터 해당 지역에는 캠핑카와 텐트에서 거주하는 노숙인 밀집 지역이 형성됐고 의류상가들은 이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이주한 노숙인들입니다. 다운타운 노숙자 밀집 지역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의류상가까지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마약과 알코올에 취해 있다 보니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무단 점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소방시설을 점거해 사용하는 대범함도 나타냅니다. 늘어난 노숙자들은 식수를 충당하기 위해 화재 시 사용해야 할 소화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에서 얻은 물은 이들의 식수가 되고 조리에도 활용됩니다. 문제는 인근 상권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의류상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질병을 옮기는 쥐떼까지 등장했습니다. There's so many rats here, so a lot of customers complained, and it was dirty. There's poop on the floor, and then it smelled really bad. So a lot of people complained, and they didn't want to walk around this area. 쓰레기 봉지를 밖에 내놓을 수가 없고요. 비가 오는 시즌이면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게로 한 번씩 들어오면은 손님들도 너무 놀래서 도망가고 하니까. 지난 주말 한 대형 상가는 하수구 구멍을 막아버리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예 쥐떼들의 이동을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 6월 LA시가 다운타운 노숙자 밀집 지역에서 걷어들인 쓰레기는 1만여 파운드. 치운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양의 쓰레기 더미가 다시 길을 메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시정부가 효과적인 노숙자 대책안을 내놓지 않는 한 머지않아 이들이 의류상가를 넘어 한인타운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오늘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일당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을 노렸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을 LA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라고 속인 뒤 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만약 기프트 카드로 돈을 지불할 경우 이를 면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기프트 카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If you look at your receipts when you buy a gift card, they say right on them that they treat the same as cash because they're not traceable. And what they were doing is getting the actual numbers off of the cards, and then you can use them anywhere online.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9명, 모두 LA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중 6명은 범인들에게 실제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16,000입니다. 범인들은 조지아에 거주하고 있는 커플로 밝혀졌습니다. 셰리프국은 현재 1명을 체포했고 1명은 추적 중입니다. 범인들은 노인들이 대부분 정부를 신뢰하고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악이용했다고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커플에게는 모두 강요죄와 강요미수죄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진행 중입니다. 셰리프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기관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nobody from the LA County Sheriff's Department or any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that I'm aware of in California is going to call you and ask you for money, especially in the form of gift cards to satisfy an arrest warrant. 셰리프국은 정부기관 사칭 전화라고 의심되는 경우 절대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과 로컬 사법기관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유명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미국에서도 아마추어 대학 운동선수의 영리 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를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짓고 미 대학 스포츠협회 NCAA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선수들의 활동에 대한 수익을 협회가 전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에 NCAA도 캘리포니아 대학들의 퇴출을 무기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대학 운동선수들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했습니다. SB 206 will give our student athletes who go to college in California the same right that Olympic athletes have, which is the right to their name, image, and likeness. 이 법안은 기존 프로 선수들, 특히 NCAA 정책에 반감을 드러냈던 NBA 선수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선수들에 대한 보상과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NCAA의 규정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이름이나 이미지, 외모를 이용해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미 대학 스포츠협회 NCAA의 규정에는 위반되는 것으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NCAA는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며 아마추어 스포츠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변화는 대학과 프로스포츠의 차이를 없앨 것이며 불공정한 처사로 제대로 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로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대학팀들이 NCAA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미국 대학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북동부 메인주의 2층짜리 건물에서 오늘 오전 가스 폭발이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경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북쪽으로 70마일 떨어진 파밍턴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벌이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발달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민간 비영리 시설로 사고 당시 건물에 머물던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로 긴급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So they got a warning from the maintenance guy, and who is a hero, and he told them to evacuate because they smelled the propane. 부상자 가운데는 함께 조사에 나섰던 다른 소방관 4명과 응급요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폐허가 된 폭발 현장 일대는 하얀 잿더미로 변했고 숨진 소방관을 이송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강력한 폭발로 건물이 완전히 붕괴했고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사회를 상대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최규호 기자입니다. 일본 상품 환영합니다. 일본에 가지 않습니다. 일본 차 타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20여 명의 불매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마트를 찾은 한인 쇼핑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며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한국 제품,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단합된 모습이 아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자발적인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아베 정권의 경제 침탈은 사실은 한국 경제에 아주 위해를 가하기 위한 아주 의도된 계획된 보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 질 수가 없습니다.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되죠. 그럼요.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들이 지난달 20일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북미 지역 일본 상품 불매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불매운동본부는 이날 이후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 우리 온 국민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전개하며 생활할 것 등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불매운동에 참석한 관계자와 한인들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당한 그 아픔을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으로 나왔고요.
지금 와서 우리 경제적으로 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그냥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에 살 때 조금이라도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왕이면 우리 한국 국산을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들 다 하고 계신 줄도 알지만 또 높아심에서 동참하고자 나왔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뉴저지 오버팩 공원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잔치에도 참석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또 온라인 홍보를 통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최기호입니다. 오늘 일본 상품을 사실 건가요? 아니요. As you all know, the 2015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expired at 11:59 p.m. last night. And we will inform General Motors that our membership has opted to go on strike this evening. That will be immediately following this press conference.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GM의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공장만 32개, 22개의 부품 창고 운행도 멈췄습니다. 노사가 4년 만에 새로운 협약 체결에 실패하면서 오늘 자정을 기해 4만 9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일손을 놓은 것입니다. GM 측은 이례적으로 노조 측에 제시했던 제안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 공장에 70억 달러 투입, 일자리 5,400개 약속, 근로자 한 명당 8,000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노조 측에서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졌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휘청대던 GM을 살리기 위해 노조가 오랜 기간 희생했음에도 회사의 보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The company now is more profitable than they've ever been, and most people just figure now it's time to give back instead of trying to take away, or at least make things equitable for everybody. 오히려 GM 측이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4개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이래 쌓였던 노조 측의 불만이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뒤늦게 회사가 폐쇄 공장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으로 돌리겠다고 했지만 새 공장 가동까지 4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기간 동안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번 파업을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히 GM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I saw a city analyst report this morning that GM could lose $100 million a day for every day this goes on. That's 6 cents per share off of its earnings every quarter. So the losses would stack up. 실제로 지난 2007년 벌어졌던 파업은 이틀에 불과했지만 손실 규모는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되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GM 공장까지 부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그 피해는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표밭이기도 합니다. 이번 GM의 파업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워싱턴 정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GM과 노조 측이 다시 일을 벌이고 있다. 함께 모여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GM의 공장 폐쇄 계획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GM의 이번 파업으로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2, 제3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제조 공장들의 경우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러스트 벨트 지역이 아닌 동남부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이번 GM 파업 여파에서는 한 발짝 비켜나 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홀슈 산불이 발생해 약 5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산불은 지난 14일 오후 6시경 발생했으며 진압 도중에도 1시간 반 만에 규모가 2배나 커지며 인근 주민 2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패사리나 지역 로즈볼 구장 주차장에서 대학 풋볼 경기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1명이 숨지고 또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패사리나 경찰국은 사소한 말다툼이 총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자세한 사고 발생 원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실시한 송금 서비스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해보다 549건, 한미은행의 경우 31건, 퍼시픽 시티뱅크도 19건 각각 줄어드는 등 대부분 한인은행들의 송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지난해 인준 과정에서 각종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에 대한 또 다른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4일 뉴욕타임즈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캐버노의 새로운 성추문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캐버노 대법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 안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